70년 만에 최악 온다. 이 말은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투자 은행들이 중국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를 다 낮추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심각할 정도로 낮추고 있어요. 이대로 간다면 70년 만에 최악의 대침체가 온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JP모건 체이스,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이죠. 이 JP모건 체이스에서 말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최악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 3% 성장했잖아요. 올해는 4.8%까지 떨어지고요. 내년에는요 4.2%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3년 연속 5%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말입니다. 70년 만에 최악입니다. 마오쩌둥이 집권을 하고 말입니다. 그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마오쩌둥 집권기가 1949년부터 1959년까지였거든요. 그때 이후로 3년 연속 5% 성장률 미만을 달성한다는 것은 70년 만에 최악이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거대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요 적어도 연 5%는 성장해 줘야 됩니다. 연 5%가 아니라 연 5.5%는 성장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연 5.5%를 성장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중국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대침체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쭉 보시면요, 1976년에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마이너스 1.6%를 기록한 이후에요 대부분의 고성장을 구가했습니다. 7%, 8%는 예산일이었고요. 2011년에는 9.6%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요 2019년에 6%까지 성장을 했거든요. 이것이 2022년에 2.2%까지 망가지더니 2021년엔 8.4% 성장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3%. 올해는 5% 이상을 성장한다고 시장에서는 다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예측이 무색하게 됩니다. 점점 성장률 전망치가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의 어떤 중국 역사를 보면 경제가 6%, 7%, 8%, 9% 이렇게 엄청난 고성장을 했는데 지금 3년 연속 침체가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중국은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고성장으로 계속 잘 나가던 나라가 저성장의 공포가 닥치면요 심리적으로는 더 빨리 무너지거든요. 3년이 침체라고 그러면 이거는 저성장이고요. 장기 침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중국의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말입니다. JP모건 체이스는요. 중국 성장률 전망을 한 달에 한 번씩 다운시켰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내렸다고요. 4월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6.4%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6월에는 5.5%로 낮췄습니다. 굉장히 많이 내렸죠. 0.9%포인트를 내렸으니까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7월에는 5%까지 내렸습니다. 결국은 8월에는 5%도 깼습니다. 4.8%까지 내렸습니다.
성장률을 5% 미만으로 낮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JP모건 체이스만 이렇게 지금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성장률에 대한 것은 지금 투자은행들이 대부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게 6% 이상에서 내렸던 거예요. 5.7%로. 예. 홍콩 상하이 은행도 5.6%로 내렸죠. 시티은행도 5.6%까지 내렸었습니다. 이게 다 내린 겁니다. 6% 이상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내리지 않았죠. 아직요. 아마 내릴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5.4%인데 지금 JP모건이나 바클레이즈는 내린 거예요. 지금 4.8%, 4.5%까지 내린 겁니다. UBS는 아직 안 내렸습니다. 아마 내릴 겁니다. 노무라도 5.1%인데 아마 내릴 겁니다.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5.5%인데 5.5%는 턱없이 부족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투자은행들이 전망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투자은행들도 투자를 하거든요. 경기 전망을 제대로 못하면 말입니다. 본인들이 투자한 돈이 다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신중하게 결정하거든요. 그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JP모건이나 바클레이즈가 4.8%, 4.5% 지금 8월 전망을 내렸잖아요. 이제 다른 투자은행들도 줄줄이 내릴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내렸을 때 시장에는요 그만큼 큰 위기가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에 계속되는 지금 부동산 기업들의 도산까지는 아니죠. 줄 디폴트가 이게 영향을 굉장히 미친다는 거예요. 문제는 2021년에 흥다, 2022년에 완다, 그리고 2023년에 비구이 위안과 원양산인가요? 이렇게 원선양인가요? 여기까지 계속 이렇게 확장되고 확대되는 모양새 앞으로도 더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 아마 충격을 주고 있는 겁니다. 투자은행들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보면 중국 기업의 부동산 부채, 중국 부동산 기업의 부채 와우 장난 아닙니다. 당장 50대 개발업체만 하더라도 3,676조예요. 3,676조 원. 중국 돈으로 20조 위안. 전체 부동산 기업은 100조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1경 8,380조. 이거 버텨낼까요? 버텨내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투자은행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지금 성장률을 내리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상황 진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은요. 이게 부동산이 금융적으로 지금 전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험성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농신탁이라고 신탁사 중에서는 넘버원 신탁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죠.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우캉신탁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시장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광타신탁도 나오고요. 중앙신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탁사들이 줄줄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괜찮을까요? 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말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형국인데 이대로 가면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다는 게 현실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비구이 위안 채권을 산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완전 충격이 될 가능성 크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비구이 위안이라는 중국 부동산 기업 중에 1등 업체입니다. 여기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블랙락이면 미국 최대의 사모펀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적지 않습니다. 3억이에요. 3억 5,190만 달러나 됩니다. 적지 않죠. 예, 홍콩 상하이 은행도 3억 4,360만 달러. 알리안츠는 3억 100만 달러고요. 피델리티는 1억 8,700만 달러. UBS도 있습니다. UBS도 1억 3,370만 달러예요. JP모건도 있습니다. 1억 1,600만 달러예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이거 더 피해 입으면 안 되겠어. 이거 안 되겠네. 좀 우리가 준비를 더 해야 되겠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이 부동산 채권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동산 채권이 진짜 와장창창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은 더 최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융위기의 공포로 더 발전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뱅크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뱅크런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국에서는 지금 가장 최악의 위기,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상황이 진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 그런 지표도 나옵니다. 그런 지표도 여러분 보세요. 8월 16일 현재입니다. 위안 달러 환율이 7.2983입니다. 2983이면 또 올랐죠. 예, 작년 11월 1일에 7.3257이 있었습니다. 지금 7.3257 조만간 넘어갈 것 같아요. 이대로면. 위안 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환율이 불안하다는 거 지금 보시면 여러분 근래에 말입니다. 근래에 7.2983이라는 것은 작년 11월 1일 날 7.3257밖에 없습니다. 3257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말입니다. 이게 2008년쯤 가야 돼. 2008년 1월 4일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7.26입니다. 7.26. 예, 그리고 더 앞으로 간다면 2005년 6월 10일에 8.27이 있습니다. 예, 더 앞으로 간다면 1997년 11월 21일에 8.28이 있습니다. 이때 이후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게 결국은요. 70년 만에 최악 대침체 온다는 말은 당연한 거고요. 예, 이게 금융위기로 전이되지 않을까 그게 두렵습니다. 물론 중국의 경제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이게 금융위기가 터지면 전 세계가 완전히 몰락하는 그런 사태가 터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장은요 분명히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항상 가정을 해야 된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올립니다. 이게 환율 시장, 외환 시장의 불안감을 그대로 공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말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막 농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건설회사들이 쭉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죠. 이게 바로 비구이 위안의 건설 현장입니다. 거기 앞에 가서 천막을 짓고 농성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아파트값 돌려달라는 거예요. 아파트값 돌려달라. 이것은 여러분 중국은 통제사회예요. 그것도 엄청난 통제사회입니다. 그런 통제사회에 이렇게 말입니다. 천막 농성까지 시작을 했다면요. 이게 베이징 근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중국 전역에서 말입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있는데 지금 집값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데가 수두룩하다고 하니 이렇게 천막 농성을 하면서 집값 물어달라 이야기 안 나올까요?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중국은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최악이다. 지금 현장까지도 국민들까지도 움직인다.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작은 단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단서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단서를 선택을 할 때 이게
향후 어떤 파장을 불러올 것인지 또 주변 여건을 다 검색을 한 다음에 제가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나빠지는 그런 모양새로 간다는 것이 솔직히 저는 조금 두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두렵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참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너무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부가 오히려 굉장히 가볍게 보는 그런 경향이 강한데요.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마시고 무겁게 시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위험도 그만큼 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제발 시장을 조금 무겁게 보는 그런 지금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요. 약간은 시장을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너무 공격적으로 시장을 보면요. 요즘 같을 때는 이게 전문 투자자들이나 혹은 말입니다. 전업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같이 생업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저축을 하고 어떤 분들은 단기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에게는요. 절대로 시장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뜻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 올립니다.